오늘은 초식 구근을, 그 중에서도 특히 튤립을 화분에다가 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화분에 심어가지고 실내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마당에 내다 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화분에 심는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면과 바닥면 모두 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로 내려가면 요 전체가 얼어버리면서 흙덩어리가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노지 같은 경우는 윗면만 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바닥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윗면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어 놓더라도 얘네들이 땅속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위를 견디지만 그러나 화분 같은 경우는 이 사방면이 다 이 차가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근, 그 중에서도 특히 뿌리가 이렇게 구근에 쭉 달려 있으면 윗부분은 그래도 좀 나온 지 오래되고 단단해서 괜찮지만 생장점이 있어서 계속 땅속으로 깊이 뻗는 그 뿌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뿌리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었을 때 여기 아랫면에 보통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 아랫면에 위치한 그 여린 새로운 뿌리가 추위에 노출되면 그대로 얼어버리고 이게 냉해 피해로 이어져서 구근이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심으실 때에는 적어도 영하 5도 이상이 되는, 기왕이면 영하 이상인 그런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초식구근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이런 활동이 전부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0에서 그리고 평균 온도 20도 이하의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날씨에 가장 권장하는 온도는 10에서 13도 사이예요. 일단은 이제 심어보도록 할게요. 흙은 저는 좀 섞었습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어차피 원해용 상토나 아니면 분갈이 흙이라고 하는 배양토나 한 달 정도의 영양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튤립이 쓰기에 충분하고 나중에 강합성 할 때에는 약간의 영양제를 추가해 주면 되기 때문에 뭐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서 상토를 쓴다거나 반대로 배양토를 쓴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섞어주는 이유는 튤립을 구근을 심고 나면 물론 다른 초식 구근은 좀 덜하기는 한데 튤립은 유달리 길쭉하고 그 꽃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좀 단단하게 눌려있지 않으면 쓰러지고 휘청휘청거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흙으로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토보다는 배양토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배양토 100%로 쓰거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쓰다 남은 상토가 있다면 배양토를 섞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습을 예방하기 위해 섞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펄라이트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가습을 막을 용도로 무언가를 첨가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무거운 경석, 화산석 펄라이트라고 하는 경석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마사토를 섞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무겁지는 않게, 왜냐하면 또 너무 무거우면 흙이 이렇게 다져져서 흙 속 통기성이 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기성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무겁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흙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 흙을 여기에 배수충 없이 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깊이 한 30cm 이상이 되면 배수충을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배수충을 만들었을 때 자칫 뿌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배수충이 위치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화분에 심을 때에는 배수충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채워줬는데요. 초보자분들이라면 화분에 흙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득 채우게 되면 물을 줄 때 흙이 넘치면서 화분 모양이 엉망진창이 되고 베란다도 엉망진창 될 수 있어요. 딱 요 정도로. 어떤 화분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까지 흙을 심어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선이 있는데 이 화분은 없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
한 2cm, 2.5cm 정도 들어간 깊이, 요 깊이 정도까지 흙을 채워줍니다. 자, 이제 구근을 심어볼 텐데요. 제가 심으려고 하는 튤립은 보젠글스라고 하는 튤립입니다. 이번에도 저를 위해 튤립을 많이 샀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 껍질을 까볼게요. 노지에 심는다면 굳이 껍질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실내에 심는다면 껍질을 제거하는 쪽이 실익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구근에 딸려오는 벌레, 그 중에서도 특히 뿌리응애라고 하는 벌레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사이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반드시 제거한 후에 이거를 소독을 하면 좋겠지만 소독약이 여러분 되게 없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정 없으면 락스라도 사용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락스도 유한락스 측에서 그 식물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락스 사용도 좀 찝찝하시다 하면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물에 씻어서라도 사용을 하시는 편이 그나마 벌레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만 벗기고 바로 심을 건데,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독약을 물에 더 옅게 타서 나중에 여기에 물 대신 소독약을 줄 거예요. 농약이죠. 디메토에이트라고 하는 농약을 여기에 물 대신 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껍질만 벗겨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할 때에는 소독약을 이제 권장량에 맞게 물을 타서 거기에다가 이제 구근을 담았다가 빼서 소독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소독을 한 후에 구근을 말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종류의 구근을 산 경우에는 이게 품종 간에 섞여버리는 일 때문에 동시 작업이 좀 어려워서 한 번에 한 구근씩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다가 그 약을 타놓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좀 독하기 때문에 코로 냄새만 맡아도 그 코점막이 메말라서 2달 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독한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놔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모두 다 심어버리고 일괄적으로 농약을 타서 화분에다 쪼르르 줘버리고 베란다 이쪽 안쪽 창문 닫고 바깥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시켜서 냄새를 날리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농약에는 접촉독이 있기 때문에 뿌리응애뿐만 아니라 흙에 있었던 다른 작은 벌레들, 미생물들 이런 애들도 같이 죽겠죠.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생물을 흙에 살려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식물이 섭취하는 영양분을 미생물로 만들라는 목적으로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양학적인 단점, 부족함을 좀 다른 걸로 보완을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미생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흙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영양학적인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 죽는 것을 감수하고 여기다가 농약을 뿌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물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농약을 탄 물을 줄 겁니다. 물을 한번 주고 나면 아마 한 달간 크게 물을 줄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심고 나면 구근은 먼저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뿌리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흙이 촉촉할 필요는 있지만 식물이 물을 적극적으로 빨아마시면서 물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화분에 있는 물이 그렇게 빨리 마를 일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화분의 물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화분이 축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가습 때문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뿌리가 이렇게 쫙쫙 뻗어 있는 경우에는 과습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특히나 이 과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씨앗이나 구근을 심어가지고 키우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축축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심고 나면은
아마 뿌리가 제일 먼저 날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다 나고 난 다음에 싹이 1cm 정도로 아주 쬐끔 날 거예요. 싹이 나서 봄도 아닌데 싹이 났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추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켜봤을 때 저온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싹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구입하는 구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안 났는데도 싹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온 처리가 끝나면 싹이 아주 조금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신고 나서 뿌리가 잘 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뿌리가 잘 나면 싹이 또 조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구근 안으로 싹이 파고들어서 싹이 위로 돌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다른 구근은 괜찮지만 튤립 같은 경우는 외피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싹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에 꼭지를 따주면서 그 싹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인위적으로 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고 나서 첫 번째로 뿌리 잘 났는지 체크, 뿌리가 잘 났다면 싹이 조금 돋아났는지 체크. 자, 싹까지 무사히 났다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2월까지 이대로 그냥 쭉 키우시면 됩니다.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에만 물을 추가하시면서 쭉 키우시면 돼요. 놓으실 때에는 햇빛을 듬뿍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반그늘에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물이니까 당연히 빛을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빛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다만 추식구근은 온도에 민감하고 게다가 높은 온도에는 휴먼기에 들어가는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다 보면 그 햇빛의 광합성에 도움이 되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도 있기 때문에 계속 빛을 받다 보면 흙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로 인해 휴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휴먼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개화 시기에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개화가 촉진되면서 키가 작은 튤립 혹은 꽃이 안 예쁜 튤립이 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개화 시기도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 우리가 예쁘게 꽃 피는 걸 보려고 튤립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의 이점은 있지만 그 점은 포기하고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는 반그늘에 키워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 베란다 혹은 우리 집이 남향이긴 하지만 빛이 좀 적게 들어온다 하는 집들은 햇빛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이 나올 때까지 2월이 지나서 이제 싹이 쑥쑥쑥 자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무사히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